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 국장님, 오늘은 그 한국 GM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 GM 그 부평 공장이 어제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지금? 네, 한국 GM 부평 공장이 어제 전면 셧다운됐습니다. 뭐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차량용 이 반도체 품귀 현상 등의 영향 때문인데요. 예, 한국 GM 부평 공장은 그 1공장과 2공장으로 지금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그 2공장의 경우에는요. 차량용 반도체 품귀 영향으로 지난 2월부터 이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낮춰져서 운영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2공장은 물론이고요. 그동안 정상 운영됐던 부평 1공장까지 이 가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한국 GM이 예고한 중단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인데요. 보통 이제 파업과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부품 공급 차질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하루 이틀 정도 이 공장 가동이 중단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5일 연속으로 모든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춘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가동 중단 원인은 이 차량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은 이제 비단 뭐 한국 GM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도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 기록했고요. 그렇습니까? 예, 현대차 아산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아산 공장도 같은 기간 생산 라인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그 가동이 일주일 가까이 중단이 되면은 당장 우려되는 것이 또 이제 그 지역 경기가 냉각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 한국 GM 부평 공장이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부평 공장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 GM 부평 공장에는 약 10,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부평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이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이 많은 그 협력 업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거 종사자까지 더하면 이 직간접적인 타격은 이 어마어마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한국 GM은 인천 그 지역 총생산, 그러니까 GRDP라고 하는데요. 2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인천 경제에 영향이 큽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장이 5일이나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 이 지역 경제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이제 최근에 어쨌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 지역 경제가 이 GM 대우 이번 가동 중단으로 뭐 기간이 무기한은 아니지만요. 뒷걸음질 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데 이게 당장 지금 5일간 중단됐지만 우려스러운 건요.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에요. GM의 이 가동 중단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도체 하나 때문에. 그렇죠. 일단 뭐 전 세계적인 전동화 추세와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 수급 불안 이 영향이 큰데 여기에 미국, 일본 등 이 대규모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이 생산 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가 당장 해결되겠느냐 하는 이런 우울한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역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가동이 좀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자, 또 다음 소식을 좀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핵심 정책을 꼽는다면은 기본소득이 있고요. 또 이와 함께 기본주택과 또 기본금융 등을 합쳐서 기본 시리즈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하면 이제 기본 이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이 기본 시리즈에는 이 기본 소득과 함께요, 기본 주택 그리고 기본 금융이 있는데 현재 이들 시리즈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기본 주택의 경우에는요,
조성에 필요한 법 재개정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인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2월 이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이 제정안을 발의했고요. 예. 또 같은 당 이규민 의원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도 이미 지난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법 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요.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시리즈를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한 이 법제화 작업이 이제 순조로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본 시리즈 중에서 기본 금융, 이 기본 금융 부분은 입법화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던데요. 무슨 뭐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이쪽은? 네, 뭐 저 기본 시리즈 중에서 이제 지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기본 금융인데요. 예, 예. 그렇다고 기본 금융에 이제 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예. 기존에 있는 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면서 법 제정 또는 개정을 놓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뭐 기본 금융에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이게 기존에 있는 법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늦어지고 있는 건데 예. 보통 기본 시리즈가 다 그렇지만 기본 금융도 이 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딱 필요한 그런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기본 금융은 누구나 1,000만 원까지는 1에서 2%의 낮은 금리로 이 장기 대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그렇습니까? 조건을 준 게 아니라 1,000만 원까지는 1에서 2% 정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저렴하지 저렴한 않습니까? 거죠. 예, 네. 낮은 금리로 그렇다면 당장 돈이 필요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오히려 이 더 높은 이 금리로 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금융은 기존에 이 지역 신용 보증 재단법이 있는데요. 지역 신용 보증 재단이 개인의 대출을 보증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어서 일단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이 지역 신용 보증 재단법 이게 지금 개인의 대출을 공공이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되니까 은행에서 그걸 믿고 그냥 그렇죠.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증해 주는 기간이 있으니까 별도의 법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이 법을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건데 어떻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이자를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법제화하는 이런 방안도 좀 고려되고 있다고 하는데 입법화 시간이 뭐 당분간은 좀 조금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어찌됐든 내년 대선을 앞두고선 이 부분에 대한 입법화도 활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본 시리즈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 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본 시리즈를 말만 들어도 일단은 뭐 기분은 좀 좋아집니다. 네, 기분이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 지칠 때